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주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오후 8시입니다. 제가 무료 강연 준비했습니다. 시장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사실 힘들 필요가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들어오시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참여하셨을 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채팅 속에서 뭔가 시너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셔서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면서 질문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시장부터 체크해 본다면요. 일단 2960포인트를 오늘 조금 넘어서면서 다시 지난 저점을 넘어서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물 옵션 만기 돼버리다 보니까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만들어졌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물 시장의 매수세가 조금 눈에 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선물 시장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지수를 조금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과 지금 이제 현물 사이에 약간의 움직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선물 시장에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사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물 그렇게까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지수를 어마어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선물 시장에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증시가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단기간으로는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상승세로 또 이어진다라고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요, 지금 위쪽으로 반등이 어느 정도는 남아줄 수 있겠다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이 추가 매수 타이밍일까요? 라고 했을 땐 아직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 사이에서 나오는 희노애락, 약간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서 기뻐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잠깐 내리막 중에서 오르막 나왔다고 해가지고 너무 좋아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갈 수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보고 여기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된다. 이제는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할 것인가, 아니면 올라오다가 오히려 가파른 하락이 만들어질 것인가, 또는 지난번 고점까지 올라온 다음에 다시 또 내려가게 되는 하락세를 그대로 타고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하고 올라오면 내가 잘한 거 아니야? 맞아요, 잘한 거 맞죠, 올라오면요. 근데 안 올라오면 잘 못한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그렇게 도박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확실하게 좀 보고 하는 것이 투자에서는 합리적이고 원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코스닥이 좀 반등이 세죠. 아무래도 과대 낙폭 큰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도 했고, 빠진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좀 나오기 때문인데,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5개의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흥하해운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죠. 흥하해운, 그리고 한일화학, 그리고 코닥코, 미래생명 자원, 그리고 나노 CMS까지인데, 여기서 보면은 코스피는 흥하해운 하나고요, 나머지는 다 코스닥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10% 이상 올라온 건 5개,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35개 강하죠. 그죠? 코스닥이 조금 이렇게 탄력이 좋은 게 특징이잖아요. 가벼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토바이와 큰 화물차 생각하시면 좋은데, 오토바이는 이렇게 요리조리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지만 화물차는 어때요? 그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좀 무겁다 보니 이렇게 조금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겸손하게 점잖게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리바리 움직이죠. 바로바로 툭툭 튀어오르고 바로 푹푹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더 매력적이다 느낀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 좀 매매를 많이 하죠. 그리고 비트코인에 매매를 많이 하잖아요. 왜? 한 방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한 방을 노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그렇게 지금은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전체적으로는 지금 39 종목이 올라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차트 모양을 보게 되면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N자 반등이죠.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소외당했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요. 특히나 오늘도 역시나 품절주라고 할 만한 기업들도 이렇게 조금씩 좀 머리를 들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한국 BNC처럼 많이 빠진 종목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 생각 한번 해본다면 지금은
아직까지도 시장이 강한 흐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하나하나 보게 되면요. 흥하해운입니다. 그냥 단순히 N자 반등이죠. 흥하해운이 정말로 좋아서 이렇게 올라온 것인가 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너무 많이 올라왔었고, 그리고 단기간에 빠졌다 보니까 단기간에 빠진 종목들은 보통은 이렇게 자리 잡고 N자 반등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 반등이고요. 단순 반등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지난번에 떨어졌던 폭의 거의 절반 정도 가량은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5,000원에서 5,500원 정도까지는 회복할 가능성은 있으나 올라오다가 바로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 저는 이런 거는 물려 계시는 분들 괜히 이렇게 들어가셨다가 물렸다 하신다면은 탈출하는 용도로서 이 반등을 이용하자라고 전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일화학입니다. 한일화학 같은 경우는 윤석열 관련주죠. 오늘 윤석열 관련주들이 정말로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아무래도 윤 전 총장께서 지금 이제 대선 후보로서 준비를 하고 있고 경선 과정에서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이 한일화학 같은 경우도 기업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역시나 정치 테마로 엮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정치 테마를 하는 걸 그렇게 나쁘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할 줄도 모르면서 또는 책임지지도 못할 행동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조금 자기를 돌아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싶거든요. 정치 테마를 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수익을 좀 날 수 있다면 챙겨 놓는 것도 좋고요. 근데 손실 났을 때 그거 겸허히 내가 도박을 좋아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됐다라는 것만 명심하시고 절대 남 탓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하면 정치 테마는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명심하시면서 한일화학 같은 거 저는 올라올 때 매도하는 게 맞고 그냥 안 사는 게 답이지 않을까. 특히나 이것도 품절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응도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고요. 코다코와 같은 이런 관리 종목들도 바닥에서 이렇게 힘들게 기어 다니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죠. 시장 안 좋을 때 틈 타서 나도 한번 어디 급등 한번 해볼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을 때 나도 한번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반장이 없으니까 우리 나도 한번 이참에 반장 한번 해봐? 뭐 이런 느낌. 한번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다코도 별거 없으니까 별로 볼만한 기업은 아닙니다. 자동차 부품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적자가 많이 나다 보니까 관리 종목이 되었고요. 최근에 흑자로 좀 돌아서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이렇게 주가를 더 크게 올라가게 만드는 견인 역할을 할 것인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올라온 이유도 뭐 자동차 경량화 테마라든가 자동차 테마로 엮인 것 같은데 글쎄요. 그냥 관리 종목이고 소외당했으니까 급등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자, 그리고 생명자원입니다.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비료, 사료 이런 것들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부터 쿠팡 관련주로 엮여 있긴 했던 기업입니다. 쿠팡하고 이제 동물 사료 같은 거, 이제 반려동물 사업을 좀 하겠다, 협업하겠다 이야기해서 쿠팡 관련주로도 이렇게 엮여 있는 기업이긴 해요. 그래서 쿠팡의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 꼬리별, 탐사의 ODM으로 기능성 머트릭과 과립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죠. 자, 어찌됐든 그런 기업인데 오늘 올라온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이제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국제 농산물 시장의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농산물 쪽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혜보지 않을까 뭐 그런 단순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그런 비료, 농산품 관련주 또는 식음료 관련주 뭐 물론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좀 시덥잖은 이야기로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은요. 끝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용두삼이라고 하잖아요. 시작은 거창했으나 좀 끝은 미개하다 이런 거 뭐 미미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별로 안 좋게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거는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매력을 느낄 건 없다 생각이 들고요. 식량난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뭐 지금 자연재해도 많고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라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농부들이 일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농산품들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지 않고 자동차를 사지 않고 냉장고를 사지 않더라도 먹는 건 사야 돼요. 그래서 식음료 파트의 강세가 많이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을 보지 마시고 멀리 본다면 저는 식음료 파트 투자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미래생명자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느끼셔야 되는 것은 얘를 사는 게 아니라 식음료 파트를 조금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노 CMS는 그냥 단기 급락 이후의 급등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잉크가 있네 마네 이런 이야기로 올라왔는데 코로나를 코로나균을 바이러스를 99% 박멸시킨다 하는데요. 글쎄요, 너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제도 이 상한가 갔잖아요. 너무 쓸데없는 이야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단기 반등인데 이것도 역시나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단기 반등으로서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역할을 톡톡히 했기 때문에 지금은 물려 계셨던 분들은 매도하시고요.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은요, 어쨌든 결과가 좋으니까 잘하셨고 이것도 수익을 챙기는 것이 맞다라고 전략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방금 상한가에 들어온 국전약품인데 역시나 많이 빠지고 올라오는 모습이죠. 아까 한국 BNC와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와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니까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단기 낙폭주들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형태들 굉장히 많이 보이죠. 이런 것들처럼 3일기업공사처럼요. 이런 것들은 그냥 단기 반등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절대로 눈독 들이시거나 잡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기 반등하는 종목들을 괜히 잡았다가는 여러분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요즘엔 멜파스 이런 것들도 보세요. 단기 반등이 나오겠지 하고 급락했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거래 정지당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시기는 여러분들이 단타하는 건 좋은데 단타하다가는 이렇게 거래 정지를 당하거나 좀 안 좋은 일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우리가 도덕적 해이라고 하거든요. 횡령, 배임이라는 것도 많이 발생될 수 있고요. 또는 갑자기 유상 증자가 발생이 된다든지 또는 이런 멜파스처럼 파산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멜파스는 뭐 물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 자체가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단타 꼭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꼭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은 전 조금 쉬는 거 어떨까?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시장은 이렇다 할 만한 방향성을 아직까지는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방향성이 뭐 나왔다, 이렇게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확실해질 때까지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어찌됐든 간만에 반등이 나와서 기분 좀 좋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웃을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조금 더 편하게 지켜보면서 냉정함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